남았을 때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절항무위 한도인입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또 새벽에 이 새벽이 지금 2시 다 돼가네요. 새벽에 또 영상을 또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시작했습니다. 바깥에 뭐 어제 초저녁부터 비가 시작하더만 아직까지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네요. 뭐 분위기는 괜찮죠. 전 시간에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는 그 알 속에 있는 병아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배워야 될 것도 없고 뭐 알 깨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뭐 공부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뭐 알을 깨는 방법을 공부해야 할 이유도 없고 또 뭐 어떤 뭐 알 깨는 도구를 준비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냥 어미가 바깥에서 한번 콕 쪼아주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잡담부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그 과정을 뭐 영상으로는 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어릴 때는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자라는 환경이 좀 특이했습니다. 6살 때까지는 경주 구시청 옆에 보면 그 천마총 후문 건너편에 조그만 절이 있습니다. 옛날 내가 어릴 때는 거기 포교당이라고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포교당이라고 전도를 하는 그런 그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런 조그만 절이 있었는데 그 절 뒤에 골목에서 살았습니다. 6살 때까지. 그래서 59년도인가 그 사라오 태풍 때를 기억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새벽에 뭐 어디서 들었는지 보문 저수지 터진다고 피난 가야 된다고. 그 피난 가면 엄마하고 뭐 식구들 다 그때는 식구라고 해 형하고 나하고인데 여동생은 59년도 있었겠네. 58년생이니까 애기로 있었겠네. 그거 뭐 데리고 가야 될 건데 다 내비두고 내 손만 잡고 지금 천마총 제일 높은데 그 봉황대 꼭대기 올라갔습니다. 그 비 오는 새벽에 그 사라오 태풍 한참 부는데 그 참 아버지도 이상한 사람이라. 아니 보문 저수지가 터질 위험이 있다 그러면 아니 첫 번째 마누라하고 뭐 자식 새끼들 다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니 다 내비두고 내 손만 잡고 그 봉황대 꼭대기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래 자라고 이제 그때 사라오 태풍 때문에 뒷담이 무너졌는데 그 담으로 절 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향꼽이랑 그까지 장난도 치고 그렇게 놀면서 어린 시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목에는 하여튼 또래가 없었어요. 형 또래는 우리 주인집 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형 장난감이었고 형은 어릴 때부터 싸움을 잘했어요. 어디 나가면 막 두드려 패놓고 그 주인집 아들을 자주 두드려 패가지고 울리는데 형 싸움 잘하는 것 때문에 엄마가 참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두드려 패가 울리놓고 오면 조금 있으면 주인 마누라님이 찾아와가지고 엄마한테 막 퍼붓거든요. 그럼 주인 마누라 부인이 가고 난 뒤에는 엄마 마루에 앉아가지고 우는데 여러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죠. 닭똥이 똥을 살 때 보면 그때 닭똥이 큰 주먹만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린다 그러는데. 난 정말 엄마 눈물이, 그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 봤습니다. 그냥 그 아들놈이 골목에 나와가지고 주인집 아들을 때렸다는 그거 하나. 그럼 애들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엄마가 받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닭똥 같은 눈물 정말 봤습니다, 그때. 정말 그때 어릴 때인데도, 야, 나 진짜, 뭐 어릴 때 닭을 흔했으니까요. 아, 진짜 닭똥 같다는 생각이 그때 또 기억이 나니까요. 그렇게 이제 그 골목에서 또 그 또래 애들이 없었어요. 형은 그 어째가지고 그 집 아들하고, 그 주인집 아들하고 뭐 비슷하니까 형은 뭐 워낙 활동적이다 보니까 어울려 다녔겠죠. 그렇게 살았다가 7살 때 천북이라는 곳을 이사 왔는데, 그냥 형편이 워낙 어렵게 살다 보니까 아마 그때 말로는 산지기, 요즘 말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주 최 씨가 천북면에도 산골짜기에 외딴 집이었는데, 외딴 집은 건물은 좋았습니다. 4칸짜리 기와집에다가 우리 식구들이 생활할 수 있는 3칸짜리 초가집, 이렇게 해가지고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묘제를 지낼 때는 보면 거의 100명에서 200명 되는 사람이 하룻밤을 자면서 거기서 음식 먹고 그걸 하고 묘지를 지내고 헤어지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미기고 하는 그걸 엄마가 다 책임을 졌지요. 그 많은 사람을, 그때는 어디 음식 배달도 없고, 일일이 다 국거리고 밥하고, 뭐 김치, 된장 뭐 이런 거 다 엄마가 준비하고, 술까지. 그때는 뭐 술 배달도 거의 없었어요. 그 집에서 막걸리를 담아가지고, 그걸 일을 대접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소고기도 파는 데가 없었으니까, 소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재관들이 많이 참석했으니까. 그래서 난 소 잡는 데도 한번 참석해 봤고, 뭐 그런 생활을 보내면서, 그 집은, 내가 어릴 때 살던 그 집 산골짜기 진짜 독거촌인데요. 그 주위에서 조그마한 산 하나를 넘으면 한 집이 있었습니다만, 거기는 가족이, 그건 우리하고 왕래가 별로 없었어요. 그 집 식구 구조가, 큰아들은 내보다도 한참 차이가 났어요.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큰아들은 일찍이 해병대에 근무하고 제대했을 때니까. 그 밑에 딸 둘, 아들 하나 있었는데, 딸 둘은 형 동기인, 내 동기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남녀 실세 부동석 아닙니까? 우리 그게 그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만, 아예 가까이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럼 남자, 여자는 하여튼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그 집에 거의 왕래가 없었고, 왕래라는 아버지하고 그 집 어른하고 어쩌다가 이야기할 게 있으면 서로 왔다 갔다, 한 번씩 왔다 갔다 그 정도였고. 그러니까 적어도 심리까지는 안 되겠지만, 2-3km 안에는 인가가 없었어요. 어디, 같이 놀러 간다거나 이럴 만한 데가 없어요. 동네 나가려면 그 동네까지는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건 2km 안 넘겠나 싶습니다. 나가야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동네, 산골짜기에서 갔다 왔다 갔다 그 자체도 쉬운 게 아니어서 아예 갈 생각도 안 했고, 나는. 형은 이사 오던 그해부터 당장 국민학교 입학했으니까 아마 동네에도 같이 원래부터 활동적이었으니까 아마 동무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그래가지고 지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성을 몰랐어요. 여학생, 여자 동물을 전혀 몰랐어요. 동물하고는 3학년 때 기억나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일찍 죽었어요. 내가 고등학교 군대 쳐들어가 왔을 때 그 산골짜기에서 처주가 나와 엄마가 버선발로 버선발이 아니라 맨발로 뛰어나오는 그 장면이 선하니까
아마 그 군대 처도가 갔다 올 때까지 그 꼴짝에서 생활했었습니다, 우리 집은. 그러니까 나는 군대 갔다 올 때까지도 이성에 대해가 거의 몰랐습니다. 뭐 군명이 다닐 때도 뭐 같은 반에 여학생들 보면 좀 예쁜 친구들 보면 뭐 관심 그 남자 여자니까 그죠. 자식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듯이 뭐 자연적으로 걸리는 그런 건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 기껏 앉으면 행동한다는 게 그때가 이제 그 대나무로 이제 우리는 그때 빠개총이라 그랬는데 공기총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종이 꾹꾹 씹어가지고 그걸 앞에 맞고 그 뒤에 또 하나 씹어 넣어가지고 그걸 뒤에서 팡 치면 그게 압축 공기가 팍 튕겨나가지고 그걸로 그런데 저 관심 있는 여학생한테 한 방 쏴가지고 그 여학생 울린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는 보면 중학교 다니면 이제 그 여학생들도 다 그 여자 티가 나잖아요. 그때 보면 이야 참 자는 참 이쁘다. 뭐 그런 관심 정도 있는 정도 그 외에는 뭐 어떤 감정을 못 느껴봤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는 보면 이제 경주 시내 경주여고 건나여고 이래가지고 뭐 이제 그 얼굴도 부었고 그 교복 입고 다니는 거 보면 허연 다리도 보이고 이래가지고 이야 그때는 이제 여자가 어떤 게 여자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남자 여자가 뭐 여자의 뭐 그 차이 같은 거는 뭐 느꼈습니다만 그때까지도 막 다른 친구들하고 달랐어요. 난 사람들 어릴 때 동네에서 가시나 뭐시마 이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놀고 하잖아요. 고구마도 훔치다가 같이 앉아가지고 삶아 뭐 쪄먹고 뭐 감자도 그렇게 쪄먹고 그런 장난할 때마다 이제 남자 여자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부모 모르게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짓 하고 살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뭐 한 방에 이불 속에 같이 다리 넣어놓고 서로 발장난 하면서 다 이렇게 지냈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난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아예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난 동네, 우리 동기뿐만 아니라 선후배, 여학생들 기억을 거의 못합니다. 몇 명 후배 중에 여동생이 후배니까 그 친구들 몇 명은 안면이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내가 어떤 신비 체험을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는 바람에 내 어릴 때는 집에 닭도 키웠지만 병아리 부화를 집에서 했습니다. 둥지 처마 밑에 달아놓으면 닭은 이제 계속 알은 거기서 낳죠. 그러면 가만 놔두면 그게 뭐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한 20개 가까이 되면 그때 이제 알을 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21일 만에 병아리가 깨어난다고 뭐 그렇게 학교에서도 배웠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아리를 깨우면 집에서 이제 길러가지고 그다음 한참 크면 이제 잡아먹기도 하고 알도 이제 뭐 반찬으로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그때는 뭐 병아리 집에서 닭을 키우려면 병아리를 뭐 시내에서 파는 데가 없었습니다. 지금같이 뭐 그렇게 병아리 뭐 다 집에서 부화시키고 했으니까 뭐 어디 살 데도 없었고 파는 사람도 없었죠. 그 뒤에 중학교쯤에 시내 보니까 이제 닭을 거리할 때는 병아리를 깨우고 난 뒤에 적어도 한 달 정도 이제 넘게 집에서 키우다가 이제 노란 털이 이제 갈색 털로 바뀌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어미하고 같이 시장에 가서 내다 팝니다. 이제 뭐 어떤지 뭐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그때쯤 이제 사와가지고 집에서 기르고 그러니까 알을 빼먹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닭 병아리 부화하는 과정을 뭐 유심히 보고 지냈는데. 그런데 보면 병아리가 깰 때 되면 알이 달 계란을 보면 겉에 껍질이 있고 속 껍질 있잖아요.
근데 병아리 깨어난 그 알을 보면, 그 이제 반쪽으로 쪼개진 경우도 있고, 뭐, 여러 조각으로 날 때도 있는데, 그 속에 속껍질이 없어요. 속껍질이 그냥 그게 질기거든요. 속껍질이 이제 아마 알이 파손되지 않는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껍질, 속껍질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병아리가 부화할 때쯤은 속껍질이 그냥, 하여튼 나는 속껍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비쩍 마른 겉에 껍질, 칼슘이죠. 그 껍질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속에서 병아리가 성분까지 빨아먹은 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약해져가지고, 그냥 툭툭 깨져요. 속껍질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아마 그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병아리가 깨어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껍질과 속껍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껍질은 사람이, 우리가, 이거 어떤 깨달음을 얻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되는데요. 그 껍질이 이제 사람의 육신. 이 육신이 나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불교에서 이제 진화라든지 뭐 이런 게, 이 껍데기 육신 말고, 이 껍데기를 운전하는 그 속의 진짜 주인, 그걸 진화라 그러는데, 그 껍질을 껍데기 육신을 나라고, 어릴 때부터 나라고 인식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 인식이 깨지기가 정말 어려워요. 쭉, 날 때부터 계속 해가지고 그게 난 줄 알고 살아왔으니까. 거기서 탈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그 껍질이고, 육신이 그 껍질이고, 속껍질은 뭐냐 그러면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난 속껍질이라 보거든요. 그 아래, 조류의 아래 속껍질. 속껍질인데 그 속껍질은 그 병아리가 깨어날 때쯤, 그러니까, 보통 수행하는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을 때가 다 돼 가면 그 속껍질이 그냥 고정관념이 거의 허물어진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이 속껍질이 그냥 병아리 깨어나는데 거의 방해가 안 될 정도로 약해지듯이 이 육신에서 육신이 나라는 생각에서 먼저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물론 같이 동시에 진행되겠지만, 이 속껍질,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고정관념에는 벗어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고정관념 속에 뭐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양이 어느 곳에 처박혀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보다도 난 결국 자기가 스스로 수행을 하라는 이 말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수행이라는 과정을 쭉 하다 보면 듣고 보고 내가 또 명상 중에 이제 화두를 들고 하다 보면 이게 내 고정관념이란 게 나도 모르게 하나씩 무너져 나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쭉 오래 계속 집중해 오래 하다 보면 이 육신이 나가 아니라는 게 자꾸 강해지고, 그게 이제 선명해지고, 그와 동시에 고정관념이 자꾸 약해집니다. 이건 내가 알구나 하는 게 저절로 알아지니까. 그러나 이제 그걸 알면 육신이 나라는 생각, 그걸 가지고 불교에서는 무지라고 하거든요. 무지라는 게 지식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 알미 잘못됐다는 거죠. 이 육신이 나라는 착각, 그게 가장 큰 무지입니다. 나가 있다는 거. 그런데 거기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처음에 이제 육신이 나가 아니고, 육신을 운전하는 그러니까 따로 있다 하는 그 관념이 명상을 하다 보면 그게 나도 모르게 자라나요. 그러면서 이 육신이 나라는 관념이 자꾸 약해지고, 그와 동시에 이제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쭉 살아나왔던 고정관념이 자꾸 약해집니다. 계란에 속껍질이 약해지듯이 이 고정관념이 약해져, 그게 이제 거의 이제 알껍질 역할을, 속껍질 역할을 못할 정도로
그 약해졌을 때, 그때 이제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대가리 벼락을 맞든지, 번개를 맞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난다. 그전에는 그런 경우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강하게 남아있으면 속에 있는 그 진화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병아리 속껍질이 그대로 단단하게 있으면 그 껍질이나 속껍질 안 상하면 병아리 깨어나기 어렵거든요. 그렇듯이 이 육신이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관념이 사인이 이게 나라고 생각했던 그 에고가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거 서서히 알아가면서 그게 약해져 가지고 그 역할을 못할 때쯤 한번 폭발하는 거죠. 그게 깨달음이라고 나는 내가 수행하고 오고 또 머리에 벼락을 맞는 그 과정 거치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혼자서 정리를 해볼 때가 있거든요. 이걸 깨달음이란 걸 어떻게 무작정 수행 참선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정리가 될 수 없을까 내 나름대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 근래 와가지고 이제 또 이런 유튜브도 하고 이러니까 또 옛날 기억들이 이제 쫙 정리가 되면서 이 명상의 깨달음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이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닌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라. 그러니까 육신이 나가 아니라는 게 이게 먼저 사라지고 그와 동시에 내 안에 쌓여있던 고정관념, 에고죠. 에고가 서서히 약해져 가지고 그게 완전히 사라져야 이거 의식이 폭발이라는 거예요. 전환이 일어나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볼까 해가지고 어제부터 이제 명상의 메커니즘이라는 제목으로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하려고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경험하고 논리적으로 정리된 걸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쉽게 전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만한 능력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며칠 해보니까 중요한 게 내 영상을 잘 아는 사람들 공유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지인들하고 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게 나한테 많이 힘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새벽에 또 이 정도로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